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처음 열면서 벌써 그게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긴 했는데 제가 이 채널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85,000명을 어떻게 모으게 됐는지 그 팁과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영상으로 처음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 올린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그 영상을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도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은 다 못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 가장 중복성이 많았던 질문 중 하나가 해시태그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언니 해시태그 몇 개나 쓰는 게 좋은가요? 어떤 해시태그 쓰는 게 좋은가요? 뭐 리아님 저는 해시태그를 이런 걸 쓰는데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시태그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해시태그 그 매번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일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휴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해시태그 그룹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한 20개, 30개 꽉꽉 채워놓고 그거를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계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그렇게 해시태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예전에 한 1년 반 전에는 그게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 계정을 통해서 제가 그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괜찮았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한 지 벌써 막 4년, 5년 넘었으니까. 근데 그게 최근 뭐 1년 이내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노출수가 진짜 팍팍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조금 알아보던 중에 섀도우 밴이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알고리즘이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해시태그를 계속 쓰다 보면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이 스팸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흔히 말하는 섀도우 밴이라고 나는 게시글에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막상 그 해시태그를 들어가서 이제 눌러보면 그 리슨 포스트에도 그렇고 인기 게시글은 당연히 그렇고 제 게시글이 이제 뜨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노출이 안 되면 당연히 내 게시글과 내 프로필 그 노출 수는 팍팍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내가 알고리즘이었어도 스팸 처리를 할 것 같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많은 해시태그를 매번 사진 올릴 때마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아도 스팸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섀도우 밴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면 매번 같은 해시태그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만 않으면 괜찮냐? 그러면 반대로 유명 해시태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OOTD, 마팔, 좋아요, 선팔 뭐 이런 해시태그만 매번 바꿔가면서 쓰는 거는 괜찮냐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그런 해시태그를 왜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유명 해시태그를 쓰고 싶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 계정과 내 게시글을 노출시키고 싶어서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정말 수없는 계정들이 수없는 게시글을 초 단위로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유명 해시태그를 가지고 내가 내 글을 올렸을 때 그 노출이 반짝하고 몇 분, 몇 초나 가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계정을 키우는 거지 그 반짝하는 노출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그 노출이 돼야 내 계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 사실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인스타그램 엔지니어 분이 아닌 이상은 정말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잘 사용하면 내 게시글도 내가 원하는 것 이상만큼의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우리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뭐 패션, 뭐 자동차, 취미, 뭐 내가 파는 물건, 뭐 어떤 계정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내 계정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출을 시켜줬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 계정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쁜 얼굴과 잘생긴 외모와 정말 뛰어난 패션 감각과 거기에 얹어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모든 거 갖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꼽아서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좋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스토리가 요리든 패션이든 뭐 메이크업이든 내가 파는 물건이든 일단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게시물이어야 사람들이 계속 내 프로필에 그리고 내 게시글을 찾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스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닫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인스타그램 101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 게시글 좋아요도 눌러주고 내 게시글을 저장도 하고 그리고 내 프로필을 찾아도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스토리, 좋은 게시글을 만드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시태그 공략하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패션 블로거, 패션 인스타그래머라 정말 유명 해시태그 OOTD, 패션 블로거 이런 해시태그를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넣으세요. 근데 적당히 조금만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시태그를 한 15개 정도 달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유명 해시태그 한 2~3개 정도 다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덜 유명한 내 게시글과 내 계정에 조금 더 관련성, 밀접도가 높은 그런 해시태그를 찾아서 그런 해시태그 한 뭐 5~6개 정도 달고 조금 더 작은 해시태그 한 7~8개 정도 다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비율은 1대 2대 3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유명 해시태그만 달면 노출이 힘들고 너무 작은 해시태그만 달자니 이제 내가 아쉬워.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해시태그에서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는지 아직 그 통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땅 달아보는 겁니다. 근데 비율을 1대 2대 3으로 한번 달아보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유명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 게시글이 노출되는 거는 내가 10만, 100만 팔로워가 있지 않는 한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작은 해시태그 그룹과 좀 더 작은 해시태그 그룹을 공략을 해보자는 건데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이 게시글을 어떤 어디언스에 노출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를 계속 테스트해보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이 계정은 좋은 계정이구나, 이 계정은 안 좋은 계정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제 뭐 섀도우 밴도 걸릴 수가 있고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내 컨텐츠가 좋고 사진이 좋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유명 해시태그를 통해서 100만 명한테 노출이 돼서 10명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그룹 해시태그 그룹을 통해서 뭐 1000명한테 노출을 해서 또 10명이 반응을 하고 이제 작은 해시태그 그룹을 통해서 또 뭐 100명한테 노출을 시켰더니 거기서도 10명이 반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퍼센티지가 100만 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퍼센티지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조금씩 끌어올려서 인스타그램이 이 계정 이만큼 노출을 시켜봤는데 반응이 괜찮네? 조금 더 노출시켜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봤는데도 몇 주가 지났는데도 정말 아무 반응이 없다. 내 팔로워와 내 좋아요 개수는 정말 조금도 늘지를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조금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본인의 컨텐츠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본인 생각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좋고 중요한 사진과 게시글이지만 그 많은 어디언스를 내 게시글과 내 프로필로 이끌기에는 그 어트랙션이 조금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게시글과 내 사진들을 남의 타인의 시선에서 리뷰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다들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말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시지도 마세요. 뭐 사진이야 지우면 되고 해시태그야 지우면 되고 뭐 이거 달아도 잘 안 되면 다음엔 다른 거 해보면 되고 뭐 그렇잖아요. 다음 영상에선 인스타그램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정말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그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팔로워를 모으는지 제 직접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